예,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논술 전형 누가 왜 준비해야 되는 건인데요. 우리 아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요게 작년 초에 노원지역 맘카페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정너 전형 아니냐, 그리고 내신 좋지 않더라, 그래서 논술 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내신 안 좋으면 못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맞는 사실은 뭐죠? 제가 봤을 때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특히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논술을 해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수능을 잘한다? 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 불가능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수능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논술을 전혀하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답글을 또 글이 이어집니다. 내신은 대학에서 열람해서 본대요. 내신 좋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 아닌 문제. 내신은 수능과 내신 비중이 있습니다. 논술과 내신의 비중이 있는데, 요즘은 아예 논술 100%로 뽑는 대학이 늘고 있고요. 내신은 기껏해야 20에서 30% 정도인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내신이 보통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3에서 한 5, 6등까지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간의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상황이고, 지원하는 아이들이 보통 3, 4등급, 5등급까지 위치했기 때문에 내신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지적을 하십니다. 잘못하신 것 같아요. 수능 점수가 높으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성대 문과 논술 유명하죠. 논술 붙는 애들이 정시로 더 성대 갈 만한 성적. 아니요, 논술 붙는 애들이 정시로 성대 갈 성적은 안 돼요. 자, 그리고 수능 점수가 더 높은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능은 최저 요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얘기 있네요. 윗분 말씀처럼 논술로 대학 갈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로또 같은 거라 논술만 붙잡고 있으면 최저도 못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논술은 하나의 과목이 아니죠. 어머니들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수능 성적 하나 가지고 쓸 수 있는 대학은 가나다군 3개예요. 논술 전형 몇 개까지 가능하죠? 우리 아이가 6논술 쓴다면 6개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논술을 하나의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3학년 때 논술 준비하다가 엄마 나 수능 공부해야 돼, 지금 논술이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공부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하나 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등급 이하 절대 다수의 학생들의 고민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자, 학종 것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학종 선발 인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내신 올리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나름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2학년 때까지 내신이 얼마 안 나왔지만 3학년 때 내가 내신을 급격히 올려서 학종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내신 1, 2등급 맞는 학생들은 내신의 프로페셔널들이에요. 내신을 잘 관리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고3 올라갔는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능력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나 최근에 9월 모평 보니까 성적 잘 나왔어. 모평 보니까 올 2야. 그럼 고3 때는 2하나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우리 학림학원에서 고2 대상, 고3 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감기 조심하세요. 자, 고2 때, 올해는 이제 12월이 마지막 모평이더라고요. 작년에는 11월이었죠. 11월 모평이 일반적으로 성적을 보면 수능 성적하고 0.9 정도 차이가 나요, 평균. 그러니까 11월 모평 때 평균 2.1을 찍었다. 그러면 수능 때 얼마가 나온다? 3 나온다는 얘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왜 그런지는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에 집중한 아이들은 9월 모평이든 12월 모평보든 별로 관심 없어요. 그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9월 모평 그리고 좀 있으면 12월 18일인가 또 모평 있잖아요. 그거 보고선 나는 수능형 인간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많은 착각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길은 뭐죠? 학종안대, 더군다나 교과안대, 그럼 정시안대, 그럼 논술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막다른 길이지만 나중에 수수에 몰려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러면 좋겠지만 올해 또 논술 부활하는 대학 있죠. 어느 대학인지 아십니까? 네, 고대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고대가 최저가 높아요. 4합 8, 경영학과는 4합 5입니다. 경영학과 4합 5면 수능으로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명대가 이번에 논술을 부활해요. 그래서 약술형 논술을 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약술형 논술을 보는 대학이 6개 대학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 보니까 3.5, 4.0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약술형 논술이.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과의 교차 지원이 문제죠. 재작년인가 경희대 자유전공학부 정시 때 13명 뽑는데 1명 빼고 다 이과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과 학생들이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정시에서 수학 비중이 높아요. 서강대 같은 건 40%가 넘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통합 수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기 점수 안 나온다? 그럼 갑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해요. 엄마 나 알고 봤더니 문과 같아. 자기 스스로의 합리적 이유를 듭니다. 경희대 공대 갈 수준인데 실제 수능을 보니까 고대도 가능하거든요. 어머니들 거기서 혹하지 않으실까요? 혹하죠. 자, 그런데 이런 이과의 교차 지원이 아이들을 더 그죠?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 학종의 길은 좁다. 그런데 뭐 최저를 보는 대학도 있지만 없는 대학도 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유일한 학생들은 여학생이에요. 여학생들이 유리한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볼게요. 여대 논술이 많죠. 6개 대학인가요? 남학생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그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한테 나 여대 논술 보고 싶어 하는 순간 성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시간이 오는 거예요. 이대 있죠. 숙대 있죠. 성신여대 있죠. 서울여대 있죠. 덕성여대 있죠. 동덕여대 있죠. 여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수학이 싫죠. 숫자가 싫잖아요. 그죠? 수학 성적이 낮습니다. 또 이과 애들한테 엄청 밀리잖아요. 또 내신 경쟁은 또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남자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남자애들은 뭐죠? 나는 정시 파이터. 정시예요. 그래서 내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싫어하는 학생들 정시 파이터. 또 상위권 남학생들이 또 이과에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등급 대 안에 못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아이들의 선택지는 논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에 대한 환상과 현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수학 성적이 3등급 미만이다. 정시 때 대학 지원하기 되게 힘들어요. 수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 6월, 9월 모평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올해 가장 난리 난 게 뭐죠?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스카이 다니는 학생들, 그죠? 반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걔네들이 엄청난 변수였습니다. 그렇다면 6월, 9월 모평하고 앞으로 반수생은 계속 늘 거니까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가 갈수록 옅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6월이나 9월 모평 잘 봤다고 해서 수능 때 잘 나온다? 결코 그렇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1년에 3번 보면 좋잖아요. 딱 한 번 보거든요. 그날 국어망 치면 쪼르륵이죠. 도민현상이 일어납니다. 수능 하나만 보고서 나는 정시로 승부 낼 거야 라는 거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너무 좁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 되려면 수능에서 3개 그리고 노술 전형 6개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나는 예외야. 나는 예외야. 엄마 이제부터 내가 지금 수능 공부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 내가 지금 333이지? 둘둘둘 맞출 거야. 왜? 나는 특별하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셨잖아요. 남들은 죽어도 난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왠지 예일 것 같아. 나는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안 했어. 이제 할 거야. 엄마는 너무 놀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 합격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작년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국어가 1입니다. 수학 4, 영어 2, 탐구 3입니다. 오, 훌륭하죠? 3합6. 수능 성적입니다. 이 학생은 인문계열을 갔을까요? 아니면 사회상경계를 갔을까요? 물어보는 맥락을 잘 보셔야 되죠. 확통이 4다 그럼 이 녀석은 사회상경은 죽어도 못 갔겠지라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왜 물어봅니까? 사회상경계를 갔습니다. 정시로는 경기대, 경희대 수원.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자죠. 그리고 숭실대 어문계열 정도였거든요. 수학이 워낙 안 나와서. 근데 논술 전형 합격한 것은 숙명여대 논술 전형. 이게 뭘까요? 왜 오다 말았을까요? 네. 2대 소비자학과 과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고요. 이걸 보여드려야 믿더라고요. 자, 부럽죠? 네. 갑자기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학생의 스펙이 아까 보셨고요. 저희 학립논술에서 예전까지는 스쿨링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M테스트라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쌤이 똑같아요. 다 글을 쓰면 아이들 성적을 매겨요. 그리고 이게 언제 쓰인지 아세요? 이게 여름 때거든요. 그러면 여름 때는 예를 들면 상위권반이다 그러면 서성한이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의 성적을 저희가 전산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수시원서 쓸 때 요거를 참조해가지고 아이들 지원을 지도를 합니다. 어떤 관리냐? 바로 과학적 관리죠. 여타 논술학원들 보시면요. 성적 관리라는 걸 시행하지 않는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소중한 6번의 기회, 그게 몇 번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학생 보시면 성적이 그렇게 요때만 잘 썼네요. 요때만. 2대 가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이에요. 2대 가려면 저희 스쿨링 성적으로 84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재밌는 거는 수능 뿐만 아니라 최근 모평 성적 보면요. 여기서 갑자기 올라갔죠. 네, 3등급 하다 1등급 됐죠. 근데 3합 6을 맞췄던 때가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대하고 중대도 썼는데 얘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2대는 워너비 대학이니까 그냥 한번 혹시 수능에서 실수로 내가 잘 보면 써보겠다. 그래서 2대 중대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4개에 집중했죠. 그래서 실제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게 홍대건대, 숙대, 한국외대, 2대, 중대 이렇게 지원했고 합격한 거는 숙대하고 2대. 여기 보면 아시겠죠? 오전 시험하고 오후 시험 있죠? 오전 오후 같이 보니까 2개 다 보러 간 건데 그 아이 얘기는 오전에는 그냥 워밍업 수준으로 가볍게 받고 오후에 집중했다 하더라고요. 오전에 너무 힘들더래요. 자, 이 학생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논술 준비 계기가 뭐냐? 학종으로는 가능성이 미지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대학을 건동술 라인으로 설정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논술을 해라 했대요. 어떤 분이죠?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대비를 했고요. 3합 6대학을 최종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재수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수능과 논술의 상관성에 대해서 물어봤죠. 국어, 특히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논술 재심은 독해 실력이 증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학생들, 합격생 보면 오히려 논술 재심은 독해를 열심히 했더니 비문학을 포함한 국어 성적이 또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뚜렷한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EBS 교재 연계해서 문학학습 열심히 했고요. 특히 6월, 9월 모평의 출제에도 파악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대요. 언제? 11월 초에. 그래서 최근 5년치를 다 풀어봤대요. 해설지 꼼꼼히 읽어보고. 그게 1등급의 비결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등급 나오다 1등급 나온 게 난 그것 때문인 것 같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운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자, 이 학생은 경제 선택한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경제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2대 사회수리 만점을 맞은 것 같아요. 사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논술 전형 선택 학생들은. 사문이나 생활 윤사에서 논술 지문이 한 70%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준비 과정을 보면요. 이 학생 늦게 시작했어요. 5월에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안 나가세요? 5월부터 시작했다는데? 근데 5월에 시작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업 집중하고 꼼꼼한 필기. 수업 당일 지친 전에 리라이팅, 학습. 이거 쉬울 것 같죠? 처음엔 논술 전형 생각하면서 이거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여름 되면 6월 모평 보면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논술할 때가 아니군. 논술 해야 되는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노하고 뭐냐? 늦은 시점에 출발했기 때문에 충실한 복습과 리라이팅 했답니다. 그래서 당일 쓴 거는 반드시 꼭 쓰는 그런 습관 속에서 열심히 노력했고요. 논술 수업에는 지독한 녀석이에요. 관련 사탐 주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답안하고 본인 답안 그리고 강사 이제 제가 작성한 답안 요걸 같이 3자 비교 검토하면서 베껴 쓰기를 한번 해봤다고 그러고요. 학교 해설 자료 숙도하겠고요. 11월 수능 전까지 논술에 대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형별 해결법 그걸 핵심을 계속 수능 전까지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 봤대요. 감을 잊지 않으려고. 2대 시험은 수능 논술 만점 예상 학교 개감 건대는 미응시 컨디션 불량이다. 논술 준비하는 수험생 한마디 합격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가성비 최고다. 12년 동안 수능 공부했는데 인서울 못해. 근데 5월부터 애들 편들어 졸라게 공부해가지고 2대 숙대 동시 합격. 거기다 엄마한테 효도했잖아요. 장학금. 목이 메였어요. 제가 지금 말하다가. 얼마나 효녀 아닙니까? 효녀입니까?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제가 수업 때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프린트거든요. 여기다 이제 제 수업의 얼개를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필기를 하는 거예요. 꼼꼼하죠? 어느 정도 꼼꼼하니 읽어보세요. 요거는 수시 때 아이들 배부한 수시 교재인데 수업 때 진행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다 진행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다 풀어본 거예요. 이걸 저한테 갖다 줬어요. 나 이렇게 공부했다. 후배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실제 푼 거고요. 이 아이의 그 나르시즘을 볼 수 있는 거. 나 완전 경제수학의 신인 듯. 신이라고 하지만 문제 보세요. 다 더하기 빼기예요. 분수. 이게 수리논술의 본질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수리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에 수리논술, 여기서 말하는 수리논술은 인문계의 수리논술이에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같이 봅니다. 인문은 대부분 언어논술을 봐요. 근데 경쟁률도 거기서 눈에 띄지만 학원 수강생들 보면요. 사회계열을 깊이 해요. 수리논술 내는 대학. 근데 본질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화여대가 쉬운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 소개는 딱 1분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프린트 있습니다. 강의 소개는 3단계 프로세스. 제가 이제 중점 둔 거는 독해법입니다. 아이들이 맥락을 잘 못 읽어요. 비문학지문 읽어도 맥락 못 읽죠. 제시문의 맥락을 못 읽어냅니다. 맥락을 읽어내느냐 못 내느냐가 수능에서 국어 같은 경우도 맥락 못 읽으면 3등급이에요. 논술에서는 그 맥락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사탐 동시 실력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요거는 선생님들 다 공통사항입니다. 1대1 대면 첨삭을 하고 리라이팅하고 온라인 성적 관리하고 밀착형으로 관리하더라. 이거 제 양력이고 수업 구성은 1교시에는 강의, 4교시 강의고요. 2, 3교시는 쓰기와 첨삭을 진행합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견해, 자료 해석, 수리논술. 수리논술은 특강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상반기, 이유는 후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논술 성적 어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성적 관리를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다 입력하고요. 어머니들도 M스위치를 까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으로도 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형으로도 표현해주고요. 중요한 건 총평이죠. 담임선생님이 평가를 해주면 어머니들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글의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이건 즉 교재입니다. 단순해가지고 세 개 다 단색이에요. 교재가. 요거는 이제 상담인데 정기 상담 진행하고요. 비정기 상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상담해요. 논술할 때 쓰기 첨삭 시간 있잖아요. 그때가 상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담이 잘 안 되면 이제 엄마한테 이제 어머니들께 이제 전화 드리죠.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름반 배치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시 지원 자료 분석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수시 지원 기초 상담하고 요때 요게 중요해요. 논술 성적 저희가 이제 취합한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강점과 약점 이런 걸 좀 파악하고 어느 대학의 유형에 우리 아이가 최적화되어 있는 논술 실력 갖췄는가 이때 분석을 끝냅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 직전 전형 기간 직전까지 소신 적정 지원 대학 학과 선정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대학 고를 때도 경희대를 쓸까 동대를 쓸까 건대를 쓸까 고민할 때도 그 아이가 어떤 유형을 잘 썼는지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요? 논술 성적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합격 수기 프린트 있습니다. 이거는 수기라기보다 문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핵심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또 뒤에 훌륭한 강사님들 계시니까 이 정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